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030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MZ세대가 아니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 곧 디지털 혁명을 이끌 디지털 세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MZ세대라고 했습니까? MZ세대 뜻도 모르는 이런 용어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서부터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MZ세대가 아니고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억누르면 튀어누르고 거짓말하면 빗사르기 때릴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처벌합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처단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박근혜도 법에 따라 처벌했다면 그보다 10배 100배 잘못한 문재인은 22년이 아니라 220년을 감옥에 썩을 생각을 하고, 구본철이가 여러분 문재인이 그 감옥의 장소도 정해놓습니다. 나주의 한정공대 그 자리에 특실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뒤집어 씌운 1408억 원 그저 세 달의 피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14조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양산에 가서 편히 살 생각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자영업자 650만을 희생하고 우리 청년 140만 명의 일자리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고,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더 가질 수 있도록 주택값을 의도적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신도시에 이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놓고 이제 돈을 거둬라 모두 부패 이런 차들로 뒤집어 쌓인 그놈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왜 신도시가 4개에서 5개를 늘었겠습니까? 4개 주변에 이미 정보 관계자들이 다 추대해놓고, 변창훈이가 주택공사 사장일 때 주택공사 직원들이 장관으로 간 변창훈에게, 장관님 우리 주택공사 직원들은 전부 광명시흥지역에 투자해놨는데 이걸 신도시로 편입을 안하면 우리는 다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변창훈이가 장관으로 간 후에 광명시흥지역을 하나 더 신도시로 추가를 하면서 이 자식들을 전부 3년 5년 전에 다 투자해놓고 신도시 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주택값이 안 오르니까 주택과 상관없는 김현미를 주택장관에 앉혀놓고 하는 집마다 골라 주택값을 올리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주택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너희들은 주택 마련의 꿈을 다 상실하고 주택 마련의 꿈의 사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명의를 세워서 너희들은 평생 공공임대주택이나 살아라, 기본주택이나 살아라. 청년 여러분, 이러고도 여러분을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그래 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공공임대주택이나 살고 평생 기본소득이나 살고, 그 기본소득의 세금은 저들의 정경유착이 된 몇몇 재벌들에 의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여러분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 나누어 주려면 월 200만원은 날려줘야 하는데 월 10만원씩 8만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큰 금액이니까 전 재벌들에겐 다 걷지 못하고 친정부 재벌들에게만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지금도 재벌을 육성하면서 거기서부터 받은 세금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고, 또한 빚을 80%까지 늘려서 에라 메라 빚내서 쓰자, 빚내서 쓸 것 같으면 무엇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무엇으로 시장을 만들고 무엇으로 도지사를 만들겠습니까? 그저 AI나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필요하면 버튼만 만들면 전 국민에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나눠주면 됐지, 무엇으로 경기도선을 만들고 대통령은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 세금으로 가지고 나눠주는 거, 대한민국은 이미 57%
뒷더미에 앉았습니다. 대한민국 비전은 50%가 넘어가면 이미 피치에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100%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빚을 내지 아니어도 공무원의 연금, 국민연금의 적자 때문에 엄청 부지런 세금 필요한데 이걸 모두 빚을 내서 앞으로 70% 80%까지 낼 것입니다. 일본이 123%라고 해서 대한민국도 120%까지 이재명은 빚을 냅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이재명이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와 나머지 대통령 후보들은 베네수엘라 관행열차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은 한 푼 더 주는, 이 어려울 때 한 푼 더 주는 집권 지도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푼 더 주겠다고 하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줄 수밖에 없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머리를 돌리고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느냐? 대한민국 일부러 그렇습니다. 양극화를 일부러 만듭니다. 정경유착에 몰입되어 있는 재벌들 몇 사람을 빼고는 전부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그 몇몇 되는 재벌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10만원, 20만원 나눠주는 거고, 결국은 모자라면 빚을 80%까지 늘려가지고 이재명이 5년 동안에 이제 매년 여러분에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눠줄 게 뻔합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03년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은 1966년부터 딱 10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강 기적은 홀로 뛰었기 때문에 1등한 것이고 남들과 경쟁을 해서 1등된 게 아닙니다. 1966년부터 중국은 홍위병으로 문화혁명간 10년 동안 5천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중국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동남아 국가도 그대로 멈춰 있었고, 동유럽 국가도 소련의 지배하에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어쨌든 대한민국은 딱 10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 12%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뭘로 살랍니까? 문재인은 전개마저도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우리의 서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원전을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원전 수입 단가는 우리보다 더 비쌀 테고, 또 하나 중국에 있는 원전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원전입니다. 만일에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작살나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 원전, 대한민국의 원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중국의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낮은 원전, 중국에 있는 110개의 원전의 사고가 나면 호남이 제일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을 멈춰라 얘기하지 말고 중국의 원전을 멈춰라고 중국 애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멈춰라!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고 나고 중국의 원전을 사고 나면 대한민국의 원전은 일본에게 영향을 주고, 중국의 원전을 사고 난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고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더 걱정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원전 사고를 걱정해야 됩니까? 자, 이러고도 대한민국에 정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공정은 정당치도 않고 기회도 없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은 바로 이럴 때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